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하시는데 안 힘드셨어요? 근데 지하철 타고 오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도 많이 다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셔서 그래도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빨리 다 나아지길 바라봐야겠죠. 저는 요번에 노원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하신 우리 유송아 후보님 사무실을 지금 가는 중이에요. 유송아 후보님께서는 청와대에서 춘추관장을 지내셨고 10년 만에 나온 여성 춘추관장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런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님 때까지 많이 이제 일들을 해오셔서 저도 같이 이제 관심이 가져지고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제 제가 지금 도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유송아 후보님 선거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후보자님의 조금 더 자세한 양력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벽면에 후보자님이 그동안 걸어오신 길들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서 좋은 공약들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책상들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다과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냉장고에서 음료수도 시원한 것도 많이 꺼내 드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언제든지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후보님을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소중한 의견들이랑 그다음에 응원의 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는 다른 사무실과 다르게 청년들이 함께 희망차게 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많은 청년들이 우리 후보자님의 열정에 힘입어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희망차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무실에 대한 소개였고요. 저희 사무실은 이렇게 언제나 열려 있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지역구에 대한 많은 사안들이나 어떤 소통하고 싶은 의견들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이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공약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아 후보님을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며 간단한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노원갑 사무국장과 노원구의 의원을 지낸 오광택입니다. 우리 이번 총선에서는 낙후되고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월계 공릉을 위해서 유송아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노원구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인남 의원입니다. 먼저 재선 의원으로 열심히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지해 주신 우리 공릉동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노원의 더 좋은 변화와 화합으로 꽃을 피울 유송아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공릉동 월계동 주민들의 목마름과 아픔을 해결하고 환부를 수술해 줄 사람은 유송아 후보라고 확신합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 지역에 불어온 새바람과 함께 해주십시오. 유송아 후보와 함께 반드시 화합과 발전이라는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송아 화이팅! 저는 유송아 후보와 지방의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주연돈입니다. 20년 넘게 유송아 후보를 지켜봤습니다. 중앙정치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지역을 위해서 큰 일을 해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큰 나무와 큰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노원은 유송아 후보 당신만을 믿습니다. 유송아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이 키우고 있는 공릉맘 이효진입니다. 저희는 사람이 먼저인 유송아 후보님을 지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실 것 같으니까 힘 많이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지합니다. 화이팅! 지안이도 화이팅! 네, 시작해주세요.
저는 지금 불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류재윤이라고 하고요. 유성아 후보님을 제가 지지하게 된 이유는 길 가다가 한번 지하철역 앞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선뜻 낙수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다가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많이 다가오는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후보님을 지지하게 됐어요. 유성아 후보님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공업고등학교 재학 중인 정승규입니다. 저는 유성아 후보님이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는 걸 보고 유성아 후보님을 지지하게 되었는데요. 유성아 후보님 화이팅! 예, 시작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릉 일동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우귀옥입니다. 우리 공릉동이 노원구에서는 상당히 좀 낙후된 지역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 걸 느낍니다. 불편한 점도 많고 어떤 문화시설도 제대로 없고 운동시설도 없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정치인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관심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기대하면서 저는 뭔가 각오를 가지고 새로 나온 유성아 후보를 지지합니다. 유성아 후보 화이팅! 저는 노원갑의 고문을 맡고 있는 김만희입니다. 제가 유성아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많은 국회의원들을 배출도 하고 모셔봤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와서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유성아 의원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유성아 후보님을 믿는 이유는 전보다는 다른 따뜻한 사람, 행복한 노원, 월공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합니다. 유성아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부를 잘 모셨고요. 또 이렇게 춘추관장을 하면서 기자분들을 잘 모셔서 아마 노원갑 주민들을 잘 모실 것 같습니다. 유성아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화이팅! 공릉문화봉사단 김병호입니다. 문화가 있는 행복한 공릉동을 위해서 우성아 후보를 지지합니다. 화이팅! 공릉동을 위해서 유성아 의원을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후보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어요. 후보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하셨던 일 중에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 저 국회의원이 되려고 후보로 등록하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것, 그게 가장 아마 큰 인생의 의미로 남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년, 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를 도우면서 그리고 촛불 항쟁의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게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 그 중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있었던 일 중에 의미 있는 거를 좀 잠깐 말씀드려보면 17년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능이 연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기되었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17년 수능을 한 3, 4일 정도인가 앞두고 그리고 포항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어서 실제 교실도 많이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시설들도 많이 실제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됐고 또한 여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사실 포항 내에서는 수험생이든 그리고 그 가족들이건 전부 다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저희가 순방에서 아마 돌아온 날이었는데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서울공항에 비행기 내리자마자
행안부 장관에게 포항을 직접 내려가라고 지시를 하셨고요.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보고를 해달라라고 하고 이제 청와대로 돌아오셔서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 자리에 참석한 장관들과 그리고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수석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면서 그 정책 결정 과정을 밟아 나가셨는데 대체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수능 연기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능 연기됐다고 했을 경우 사람들의 민원도 많을 거고 그리고 뭐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긴장도나 그런 게 일주일 더 가야 되고 시험지는 또 안전한가 막 등등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짚어가셨습니다. 첫 번째, 포항에 여진이 얼마나 더 있을 걸로 예상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교실은 몇 개나 되는지, 여진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감은 없는지, 그리고 시험을 연기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뭔지 등등을 쭉 20가지 정도로 질문을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처음에 뭐 실장, 장관들도 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질문에 답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포항 시민들과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그리고 그런 정서적인 충격이 굉장히 심해서 시험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판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포항 시민들과 학생들을 지지하고 지원해 줄 정도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이해심이, 그러니까 사회적 성숙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를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주일 정도 수능을 연기하게 되었죠. 그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큰 민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 성숙도와 더불어서 정부의 정책은 그렇게 결정되어야 한다. 어떤 국민들도 그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도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수능을 연기당한 입장으로서 되게 한편으로 기쁘기도 했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여러 사람들의 도움, 여러 위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래서 그 덕분에 잘 보게 됐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하고요. 이제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삶의 기준. 네,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이 혹시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첫 번째, 한 길을 간다. 사람을 선택하면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을 하면 다른 여타의 상황들이나 여타의 변수들이나 그런 것들이 고려되기는 하지만 원래 잡았던 한 길, 한 사람의 사실 올인하는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는 잘못한 게 있을 때, 때로는 후회되는 게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라는 걸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삶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그런 말을 많이 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것, 그게 현재의 문제를 타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친구의 어머니시기도 하시고요. 혹시 어머니로서의 삶은 어떠셨는가? 네. 어머니라는 그 단어, 그 어머니로서의 삶은 어떠셨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 큰애를 낳고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를 사실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철이 없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로서 느끼는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존재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새로운 제가 책임져야 될 생명. 요즘 들으면 이제 되게 아이의 생명을 부모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로 인해서 태어난 생명에 대한 그런 감정이 굉장히 오묘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엄마에 대한 감정은 그때 새롭게 뭉클함 그런 것들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 아이를 낳고서 제가 100% 모든 시간을 다 함께하면서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친정 엄마의 도움 10년, 시어머니 도움 3년 도움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예의 바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랑 같이 있지 못하는 시간은 아쉽지만 또 자연스럽게 일하는 엄마를 그냥 가깝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스스로의 생활도 혼자 잘 꾸려내고 자기 스케줄 관리도 둘 다 대체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를 믿는다,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만나면 무조건 껴안고 뽀뽀하고 그렇게 해서 애정 표시를 진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은 싫어했지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는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표현력이나 그런 게 되게 많이 부족해서 표현하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사랑한다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하나 제 친구가 항상 어머님께서 진짜 맨날 늦게 들어오시고 하시지만 그때 안아줄 땐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에 생각이 나네요. 제구가 중학교 때 자기 혼자 사는 것 같다고 식구가 없고 혼자 사는 것 같다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때. 그렇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재인 정부와 되게 인연이 깊다고 들었어요. 제가 청와대에서도 많이 일을 하셨었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과의 이제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네, 대통령 2003년도 2월에 사실 저는 처음 배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실제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서 청와대가 비서실이 이제 구성되고 그때 오셔서 민정수석으로 오셨을 때 처음 배웠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뵐 기회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시민사회 수석으로 오시게 되면서 제가 보좌관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 저의 그런 도전 정신이 발휘돼서 그러니까 별로 그전에는 아는 관계가 아니었었는데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셨을 때 수석님 저 시민사회 수석실 업무에 굉장히 잘하는 능력을 인정받은 행정관입니다. 보좌관 리스트에 넣어주시겠습니까? 후보 리스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이틀 뒤인가 보좌관으로 오라고 그런 이제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뵀던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 당시 수석이었지만 여성에 대한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어떤 뭐 편견이나 뭐 기본 전제나 그런 것들이 없는 분이라는 거를 아주 크게 깨달았죠.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후보님의 어떤 뭔가 마스코트 같은 단어가 되게 소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통을 강조해 주셨지 않습니까? 혹시 소통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 생각으로는 어떤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현장에 있는 분들과 대화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의 경험을 듣고
현장에 있는 분들의 지혜를 모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실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도 얻고 기운도 얻고 그 다음에 실력도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앞에 뭐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분은 스승이 있다. 그 세 분 다 저는 스승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귀하지 않은 마음이 없고 귀하지 않은 삶이 없어서 그 삶 속에 다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저는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후보님과의 진지한 인터뷰는 끝내고 좀 더 후보님과 재밌게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첫 번째가 바로 5글자 챌린지입니다. 네. 저희가 후보님에 관한 약간 질문을 좀 몇 가지 수집을 해보았어요. 그 유송아라는 사람에게 궁금한 질문을 이제 많이 좀 모았는데 후보님께서 5글자로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네네네. 5글자 안으로. 알겠습니다. 유송아에게 노원구란? 노원구란 나의 삶 자체. 나의 삶 자체. 혹시 조금 이유가 있을까요? 나의 삶 자체라고. 뭐 저 노원구에 살면서 내 동네구나.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고향을 일찍 떠나왔으니까 사실 나의 동네라고 할 만한 데가 사실 잘 없거든요. 근데 노원구에 자리 잡고 살면서 부아이 낳고 키우고 시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그리고 저의 업과 저의 애정이 곳곳에 노원구 곳곳의 장소에 녹아져 있는 거 바로 나의 삶 자체.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송아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5글자를 해야 되는 예, 거죠? 5글자죠. 국민 살림꾼? 국민 살리고 혹시나 조금 이유가 있을까요? 짧게. 국회의원이 만드는 입법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의견 그런 것이 실제 국민의 삶을 좌우하거든요. 우리의 생활과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곧 우리의 삶이 구성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살게 하는 국민 살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잘해주실 수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 유송아가 가진 최고의 능력은? 글쎄요. 저는 식구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국민소통가라고 생각합니다. 소통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배웁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국민들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소통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들은 조금 이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견을 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유송아의 가족이란? 가족이란 아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 네. 제 삶의 최고의 선물이 저는 제 가족입니다. 이건 뭐 설명 필요가 없겠네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약간 사적인 걸로 이제 힘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그럼 힘들 때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하시는지? 에너지 충전이요. 첫 번째, 사람들을 만나서 많이 떠든다. 사람들 만나면 실제 정말 즐거워지. 이거 5글자죠? 5글자 챌린지예요, 이분이. 5글자로 말씀해 주시네요. 5글자예요. 예. 사우나 수다. 네, 사우나 가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또 풀리기도 하고요. 국회의원 되셨을 때도 사우나를 애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럼요. 저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저희 김종숙 여사님과도 대중 목욕탕을 다시 다닐 정도로 이미 해왔던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우나 가는 거는 뭐 좋아서 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유송화의 첫사랑은? 그때 그 남자가 아니고요. 이럴 때 뭐 그냥 빤한 정답 있잖아요. 지금 내 남편. 이건 너무 재미없는 질문이다, 그죠?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자, 후보님 역시나 센스가 넘치세요. 그때 그 그래서 남자. 우리 후보님의 센스를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스하면 이제 요즘 삼행시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삼행시를 지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긴장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저 질문을 조금 재미없게 약간 준비한 것 같아서 어쨌든 첫 번째 삼행시는 노원갑입니다. 자, 노원구를 사랑합니다. 원 없이 일하겠습니다. 값진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너무 좋긴 해요. 너무 좋긴 한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엔 유송화로 가보시죠. 그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서 일부러 유송화로 해서 우리 다 이름으로 한 번씩 다 하니까. 네. 유송화 2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유송화는 송두리째 화합을 위해서 노원갑에 몸 던지겠습니다.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동서가 제안해 준 건데요. 너무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유창한 말솜씨는 없습니다. 송구스럽게도 말보다 행동이 빠릅니다. 화려한 말솜씨보다 실천하는 행보로 뛰겠습니다. 되게 삼행시가 원래 되게 재밌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재밌으면서도 되게 의미심장한 말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하여서 저희 유송화 후보 선거 사무실에도 후보님을 응원해주시는 많은 문구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후보님께서도 이제 그 응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표현해 주실 필요성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드는 포스터가 있는지 한 몇 개만 골라서 읽어주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일어나서 일어나서 해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뭔가 3가지만 선택을 해주시겠습니까, 후보님? 네요. 너무나 좋은 문구라 이게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 고민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걸 네. 한번 이제 자리로 잠깐 와주시겠습니다. 네네, 다시. 이제 3가지를 후보님께서 골라주셨는데 하나씩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좀 재밌는 걸 골랐는데요. 후보님의 고운 피부처럼 노원구도 아름답게 가꿔 주세요. 한 몸이 돼서 아마 움직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랐고요. 어떻게 살 거냐 그걸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는 유송화 후보님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절대 초심 잃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가장 아마 힘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유송화, 당당한 유송화. 네,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패널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일단 먼저 그동안 응원해주시고 사무실을 많이 방문해주시고 소통을 해줄 지역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지역구 구민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대신 전해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 유송화 후보님의 어떤 다짐 그리고 각오에 대해서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짐 각오보다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제 뒤에 우리 캠프분들도 계시지만 이 정치라는 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여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정성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가 승리에 아마 키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한 분 한 분 저희 사무실에 와주시고 또 자원봉사 해주시고 캠프의 일원으로 일해주시고 그런 분들의 은혜를 나중에 어떻게 갚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당신의 생활을 일부 시간과 노력과 많은 것들을 잘라서 할애해서 오시는 이 캠프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앞으로 어떻게 갚아 나갈지, 사실 그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은 마음의 빚을 더는 실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또 있는겨? 이영천님께서 요거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팀 있는 유송화, 당당한 유송화 하면 유송화 화이팅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힘 있는 유송화, 당당한 유송화, 유송화 화이팅! 화이팅!